자, 3차 방정식의 풀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래서 곱셈 공식에 나와 있는 3차식이 있을 때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건데,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것은 그 식의 x값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는형을 만들 수 있느냐, 그 x값을 찾아서 하는 것들. 그래서 뭐 조리제법을 통하든 개수 비교를 통하든 나머지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찾을 때 여기서 만드는 요 x값, 요 알파, 이 알파를 찾을 때 우리가 표현했던 것들이 하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모르고 있는 사람들만 적으면 되고 알고 있는 사람 안 적어도 돼. 요 틀 안에 우리가 집어넣을 값이 무엇인지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수 파트에서 그래서 중요 나와 있는 요런 문제들 먼저 가볼게. 레벨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요 식에다가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자 라고 했네, 그지? 자, 그래서 형사가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0 되겠니?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3차항의 개수 1, 그 다음에 상수항 6의 약수면 1, 2, 3, 6 이렇게 했을 때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이 8개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앞쪽에서도 예전에 했었고. 뭐 집어넣으면 0 되니? 자,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개수 비교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처음이니까 조리제법이라는 것도 한번 사용해보자. 너무 사용을 안 한 지 오래됐다. 자, 이렇게 해서 1을 집어넣어서 0 되는데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지?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x-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항 1차, 2차. 그래서 그것들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대. 자, 그러면 더 인수분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가능하네.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도 인수분해가 가능했군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 존재하고 3, 그 다음에 1 세 개가 존재했네.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1, 감마가 3으로 이렇게 대소 비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괜찮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답은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1, 그 다음에 2배 하니까 6 이렇게 더해서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오케이. 오, 벌써 다 했네? 빠른데 그 다음에 147페이지 이제 레벨 3도 요거는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또 뭐 할 게 있을까? 앞쪽 출발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지금 계속 집어넣어서 는형을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3차 말고 4차로 가보자. 두 번째 유형. 4차 방정식도 실전 유형 개념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지금과 다르지 않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찾으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그랬을 때 좀 복잡해. 여기도 중요가 있나? 중요가 하나 있구나. 필수 강의라고 가볼게 옆에. 자, 4차 방정식이 나와 있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 1의 약수. 물론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긴 해도 그냥 6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1, 2, 3, 6. 요 틀 안에 8개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치? 뭐 집어넣으면 능량 되지? 1은 안 되는데? 2가 되나? 네. 2가 돼? 확실하지? 아니야? (4차도) 개수 비교를 할 수 있긴 하지만 4차 정도는 조리제법보라는 게 실수가 없으니까
2가 됐대.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우와, 뭐야. 계산한 거 아니었어? 뭐 집어넣어서 능량되니?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안 찾아지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 1, 4,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오! 마이너스 1이 되네.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5, 8, 마이너스 8 하고 마이너스 6 하고 6 하고 0 요렇게 만들어지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요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적고 3차항의 개수부터 쭉 적힌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 하고 요렇게 는영이 되겠네. 그럼 요번에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는영이 되는 값을 찾으시오. 얘는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네. 2, 8, 마이너스 20 그러면 16, 마이너스 6. 2 집어넣으면 0 되죠? 맞죠? 맞죠?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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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안 되네?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안 되잖아. 3, 27, 그 다음에 54. 그거 45지? 45, 24, 마이너스 6. 하니까 51, 마이너스 51. 0이 되네, 그지? 그럼 3 집어넣어서 0 되네? 그러면, 3 집어넣어서 0 되니까, 물론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개수 비교해보자. 3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x-3을 인수로 가지고, 최고차항을 봤더니, 얘랑 곱해서, x제곱이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상수항을 봤더니, 마이너스 3이랑 2를 곱해서 얘가 되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5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까지 만들어진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실근 마이너스 1, 실근 3. 그러면 요 방정식의 허근이 알파, 베타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2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도 2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 해서 0 돼 버리네.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되었죠? 자, 53번 한번 풀어볼까? 53번 4차니까 한번 해보고 가자. 저는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좀 칠게. 자, 이렇게 뭘 구하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것들을 구할 때는 직접 조립제법이든 뭐 인수분해든 개수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x 값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해. 근데 때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 자, 잘 보면 다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떤 1에서 4근을 구해서 각각 다 빼서 곱하시오라고 이렇게 다 같은 꼴로 나왔을 때는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일단 내가 첫 번째 줄 여기까지를 읽고 생각했을 때 다 같은 꼴로 나온 걸 뭔가 구하시오로 했을 때 생각할 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4차식의 4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4차항의 개수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x-감마, 그 다음에 x- 얘를 델타라고 읽거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는 거 이해되십니까? 저 방정식이 4근이 이거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생각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예식을 만들려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요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요식이 이 식으로 바뀌겠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결국 요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것은 요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뜻하고 똑같죠? 그게 이 결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플러스 24, 아니네. 플러스 14, 플러스 24. 얘가 우리가 구하는 결과, 그래서 24.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별표를 쳐놓고 요 방법으로 좀 바꿔놓자.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표시해놔봐. 그래서 이런 같은 형태로 나오고 같은 4개가 다 같은 꼴로 나왔을 때는 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 요 작업을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서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거야. 되셨습니까? 요건 유형이 몇 가지 있지? 와, 얘도 유형이 24개나 존재하네? 오늘 나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나가볼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유형 가보자. 3번 유형. 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치환을 했었죠. 그래서 치환을 해서 그 문자에 대한 변형한 후에 방정식을 푼다. 그리고 괄호가 4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K라는 것은 상수. 자,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K 는 꼴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상수가 빼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상수항들의 뭐가 같게끔 합이 서로 같게끔 짝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2개 전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 2개 전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앞쪽에서도 했었다. 그지? 자, 그런데 테스트에 단 한 번 나온 적 있었죠? 괄호가 이렇게 4개가 있고 플러스 2창 이렇게 돼 있고 는영 돼 있는 경우도 한 번 존재했었거든. 이럴 때는 얘네 4개를 짝지을 때 상수항들의 합이 같게 짝지으면 안 되고 얘네들은 어떻게 짝지냐면 상수항들의 곱이 같게 짝지어야 된다. 자, 요거도 모르는 사람들은 적어 놓으시고 아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돼. 이제 적어도 한 3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앞쪽에서도 충분히 했던 유형이라서. 그래서 어떤 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 자체가 아예 달라져 버리니까 뭐든지 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학도 암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암기하지 못한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일단 공통인 거 하나 가고 치환하는 거 한번 가볼게. 자, 1057번에 모든 허근의 합을 구하시오. 공통 부분이 존재했네. 이렇게 돼서 얘를 공통 부분이라 놓을게. 그래서 대문자 A라고 놔볼게. 그러면 전개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쟤는 A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적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으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다. 그래서 한 줄씩은 좀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허근이 나오는 식을 봐야 되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쪽은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네 라고 할 수 있네. 그지? 그러면 허근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합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합이 얼마가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정도 해주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60번 가볼게. 자, 이제 괄호가 4개가 있는 이런 형태. 자, 그런데 플러스 16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는 상수항들의 합이 같게 짝지어 주시오란 뜻이죠. 상수항들의 합이 같게 짝지으려면 요렇게 짝지으면은 1이 되고 요렇게 짝지어도 1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2개를 먼저 전개할게. 자,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남은 2개의 괄호를 전개해 주자. 그러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해서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첫 번째 줄 적으시고. 월요일 왜 이렇게 힘들지? 토요일도 힘들었는데 쉬고 오니까 월요일 더 힘든 것 같아. 토요일날 내가 이제 빔이 HD라서 엄청 좋아져가지고 화목토반에서 내가 쉬는 시간에 내가 불호를 했거든. 이 켜놓고 애들이 친추를 하겠대. 난 QR코드 있는 거 처음 알았어. 내 거 아이디에 딱 QR코드 딱 누르니까 QR코드 뜨니까 애들이 막 휴대폰을 찍어가지고 친구 추가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좀 했지, 애들. 너희는 게임 불호를 하는 애 없잖아. 너희 마인크래프트 하고, 그치? 하진은 게임 안 해? 많이 하는데 무슨 낙으로 살지? 게임이 낙 아니야? 동아는 게임 하니? 뭐 하니? 롤. 모바일 PC. PC라는 게 진정한 놀이라던데. 모바일은 너무 쉽다라고. 마이너스 14. A. 24. 얘 더하면 플러스 30은 0.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뭐 잘못 적었나? 40은 0. 그래. 요번엔 얘기해줬다. 고맙네. 자, 그러면 얘는 A-4, A-10이지. 그러면 다시 A를 먼저 적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하고 마이너스 10은 0 되겠네, 그지? 자, 네 개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래. 그러면 어느 2개는 알파, 베타? 나는 요거를 가정해도 상관없어. 같은 꼴로 나왔으니까. 얘를 감마랑 델타 이렇게 놓자. 자, 그러면 우리는 요식을 가보자. 여기 있는 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 그래서 얘는 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감마 플러스 델타 하면은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얘도 1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0. 그래서 여기는 21. 2개 더하면은 답은 30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만들어지네. 오케이. 자, 이제 좀 앞쪽에서 했던 솔직히 요건 반복적인 유형이었어. 반복적인 거. 근데 4번 유형은 앞쪽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4차식이긴 한데 약간 좀 특이한 4차식. x제곱, x 4제곱,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이 방정식들을 지민아 뭐라고 하니? 네? 이런 꼴을 무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니? 홀수항들은 없어. 짝수항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오! 그렇지. 보기차식. 학교에서 쌤들이 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명칭을 들어주자는 거야. 자, 보기차식일 때 우리는 4제곱, 제곱이 있으니까 x제곱을 치환하겠대. 근데 굳이 치환할 이유는 없어. 치환 안 해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면은 우리는 인수분해에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서 괄호 1번의 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만, 괄호 1번의 유형이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식을 어떤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합차꼴로 만들어줘야 돼. 합차꼴로.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조금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요걸로 문제를 가볼게. 자, 그런데 뭐 대표형 그래도 하나씩은 하고 갈게. 일단 판단을 해야 돼.
인수분해가 가능하니 안 하니 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2가 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쟤는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7은 0이 되겠네. 아, 그렇다면 물론 그냥 두 실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x제곱이 마이너스 2 또는 7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러면 만약에 근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은 풀마 루트 2i 또는 풀마 루트 7 구해봤더니 얘가 실근이네, 그지? 그러면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을 곱하면 1번 마이너스 7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근과 계수한 게 a분의 c 해가지고 마이너스 7 바로 해도 원래는 상관없는 거다. 그냥 여기는 근을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문제를 푼 거고, 그 다음에 65번 가볼게. 자, 65번은 딱 봤더니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래서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합차꼴로 고쳐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제곱꼴을 만드는 방법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괄호를 하나 적을 때 x 4제곱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4를 가져왔대. 일단 얘는 이따가 생각할 거야.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절반해서 제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4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4x제곱이와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20x제곱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0x제곱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4x제곱. 그런데 얘는 얘 자체가 완전제곱꼴로 표현이 안 되죠? 뭐의 제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왔더니 뒤쪽에 여기는 마이너스 16x제곱이 오니까 얘는 불가능했지만 얘는 가능하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줄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세우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요 부분을 우리는 4x의 완전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합차꼴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식은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식에서 요식을 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알파, 베타, 델타, 감마를 뭐 아무데나 두 개를 짝 지어도 상관없어. 저기가 구하는 게 같은 꼴이니까. 승호 이상해? 뭐 잘못했나? 왜? 아, 잘못했잖아. 보고 말지 말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요렇게 두 개 통분을 하면 되겠지. 분수니까. 그럼 통분하면 얘는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얘는 감마 델타분의 델타 플러스 감마. 그럼 두근의 곱분의 두근의 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4 플러스 요식에서 두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두근의 합 4 그랬더니 이 값은 0이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랑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글씨를 좀 이쁘게 적자. 와, 나도 너희들이 필기하는 걸 좀 순서를 지키게끔 나도 일부러 깔끔하게 적는데 아니 여기 적다가 일로 왔다가 여기 적다가 동안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너희들이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지민아, 이거는 무슨 방정식이니? 오, 모르는 게 없네, 너? 네. 하진아, 좀 배워라. 어? 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방정식이니? 네? 방금 들었지? 좀 알고 있는 거고. 자, 가운데에 있는 요 항을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상반 방정식.
명칭을 모르는 사람만 적자. 상반, 방정식. 아, 그렇지. 어쩐지 안다 그랬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는 는영이 없었을 때는 x제곱으로 묶어주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는영이 있을 때는 x제곱을 그냥 나눠도 상관없어. 그렇게 풀이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서술형으로 그래도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저번에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도 한번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가볼게. 자, 모든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는영이 있었기 때문에 x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 왜? x값은 0이 아니거든? 왜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 안 하죠? 그러면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작업, 나누기 x제곱 해서 얘 두 개와 얘 두 개와 얘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짝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요 놈을 x제곱으로 나눴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가지고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양을 x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나온다라고 만들 수 있겠네.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가운데 거부터 갈게. 가운데 있는 요거를 마이너스 4로 묶었더니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왔네. 그럼 우리는 얘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 식을 바꿀 때 곱셈 공식에 의해서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상수함과 합쳐져서 우리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는요. 그러면 이쪽 식에도 다시 x를 곱하고 이쪽 식에도 다시 x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자. 내 1차순으로 갈게. x제곱 여기다가 곱하면 플러스 2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6x 여기다 곱하니까 플러스 1은 0 얘는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보면 두근의 합 6 양수 두근의 곱 1 양수 그러면 둘 다 양수란 뜻이네. 그지? 그러면 양의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6이다. 각각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됐네. 되었습니까? 혹시 지민이는 그거 기억나니? 내가 다른 방법을 했던 거? 기억나나? 네. 정말? 요걸로 가볼까? 물론 이렇게 요걸로 계속 풀어도 상관없어. 뭐 5줄 정도 이렇게 적으니까 뭐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방법을 쓸 사람들만 그냥 보시고 안 쓸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계속 가도 돼. 자, 우리는 인수분해를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차항하고 1차항을 묶을 수 있는 걸 보니까 8x로 묶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이 나왔다. 요걸로 이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만들어주는 식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일단 만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걸 제곱하면 x의 4제곱 해결됐고, 뒤에 거 제곱하면 1이 해결됐고, 앞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2x제곱밖에 안 되니까 얘가 되려면 플러스 7x제곱이 더 있어야지 원래 식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주황색 부분은 내가 식을 변형한 거야. 자, 그럼 변형하고 봤더니 이렇게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x제곱 플러스 1 두 개가 곱해진 거래. 그럼 여기를 플러스 7x 플러스 x를 했더니, 요렇게 해서 했더니 곱하면은 8x가 요렇게 딱 튀어나오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서 우리는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위의 줄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 아래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런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그래서 실근을 갖는 거고 여기서 허근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놈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사람들은 사용하시고 사용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해도 돼. 원래 기본 정석도 있으니까. 아이고 된대. 실전 유형 6번으로 넘어갈게.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얘들아. 자, 근이 주어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한 근이 어떤 숫자로 주어주면 그걸 대입해서 시간에 있는 미지수를 찾고, 그럼 미지수를 다시 대입해가지고 조리제법이든 개수 비교를 통해서 나머지 두 근을 찾아주는 그런 연습을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 근이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겠지. 그럼 k 값을 가지고 우리는 조리제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고1이니까 그 방법 말고 시험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얘를 봐서 얘를 인수로 만드는 값이 x 플러스 1이다 라고 일단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물론 여기에 미지수 k가 있어서 신경이 쓰이긴 하죠. 그런데 최고차항으로 우리는 개수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3x 제곱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올 수밖에 없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2차항의 개수가 1이야. 1x제곱. 그럼 여기는 3x제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x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k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대입을 하겠지만 구하라고 안 해도 대입을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 우리가 할 것은 나머지 두 근. 그러면 나머지 두 근의 합,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3분의 2가 나머지 두 근의 합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적어도 한 두세 줄은 줄인 거니까 이런 풀이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얘도 될까? 4차지만 나의 열받게 만드네. 자, 일단 본래 식은 이렇게 돼 있네. x로 묶을 수가 있네. 그랬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는 0이 됐네. 그러면 이거의 두 근, 그러면 0 하나랑 일단 세 개의 근이 밝혀진 거네, 그지? 자존심 있으니까 해보자. x. 자, 요거 가지고 2차식 세워볼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요렇게 식 세울 수가 있겠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웠다. 여기서 봤더니 1차항이 없다. 일단 최고차항을 가지고 했더니 얘는 x가 올 수밖에 없고 1차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x가 있네. 마이너스 2x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플러스 2x가 되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는 0. 4차도 되네. 아, 근데 a, b를 구해야 돼? 아니네. 맞죠? 그러면 b라는 것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네. 그 다음에 2차항은 2x제곱 x제곱 그럼 3이 돼버리네. 우리가 구하는 거 x의 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두 근의 합? 그러면 또 다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요것도 해결이 가능하네. 오케이. 유형 6까지 했다. 7부터는 조금 이따가 쉬었다 할게. 자, 7번 유형 가볼게. 자, 이제부터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또 뭐 집어넣어서 능력되는 거 찾으라며.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3차 방정식에 미지수가 들어갈 거야. 그래서 3차나 대부분 80%가 이건데 4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식에 미지수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x에 뭐 집어넣어서 는 0이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미지수가 소거되게 하는, 없어지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하자. 그러면 대부분 미지수가 사라지고 인수분해도 쉽게 되겠다. 그래서 미지수가 없어지게 하는 x값을 대입하는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지수가 있으면 애들이 미지수인데 x에 뭐 집어넣어서 는양대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럴 때는 미지수가 없어지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편하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 요 법칙도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얘가 여기 존재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k.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x에 뭘 집어넣으면 저게 없어지겠느냐라고 했더니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얘는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니까 사라지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1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되는지 한번 해보면 되겠지.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리제법을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1을 집어넣어서 는 0이 되는데 1, 4,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했더니 0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x-1 얘를 해로 갖는 거 적었죠? 그러나 아직까지 2차 식에는 미지수가 아직도 존재하네. 그렇지만 그냥 적어놔보자.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1 하면서 는 0이 되면서 일단 인수분해 식은 적었다. 자, 그런데 조건을 봐야 되겠죠. 이거의 근이 모두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하는 나왔네, 그지? 조건. 그러면 여기서 x의 값은 1이라는 실수가 되네.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도 실수여야 되겠네. 그럼 실수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판별식 4분의 d가 0 이상이다를 써주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b'의 제곱 하니까 4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얘가 0 이상이네. 따라서 k 값은 3 이하, 요런 k 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 뭐 이렇게 많어 얘들아. 레벨 3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나 존재하네. 그 중에 뭘 하나 해볼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지? 그나마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보이네, 눈에. 1084번 가볼게. 그 레벨3 뭐 다 종류가 달라서 뭘 고를까 했는데 그나마 내 눈에 학교 시험에 조금 많이 나왔던 요걸로 가볼게. 자, 그러면 또 미지수가 있고 일단 뭐 중근을 갖도록 그럼 중복된 근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종류가 많대. 그래서 곱하래. 그럼 일단은 K를 봤더니 여기도 K라는 게 존재하고 여기도 지금 K라는 게 존재하네. 그랬을 때 K에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저 K가 사라지느냐를 했더니 뭐 집어넣으면 K가 사라지니? 하시나? 하시니까 너밖에 없어. 꼭 쟤는 하지나? 이러면 이런다.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K가 없어지게 하는 X값, X에 뭘 집어넣으면 저 K가 사라지겠니? 라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의 해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K가 사라지냐고요? 형석이 찾았니? 2요. 2. 저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K 사라지겠지? 돼?
아, 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k. 미수가 있을 때는 조리제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2k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4. 2를 집어넣어서 는영이 되겠대. 자, 그럼 2 마이너스 k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 하니까 2, 4, 0 되는 거 맞네 라고 되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일단 얘를 근으로 가지니까 x-2식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복잡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x 하고 플러스 2 요렇게 하고 는영을 만들고 출발을 가볼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근은 여기서 2라는 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는 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근, 중복된 근을 가지시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게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라고, 그럼 얘가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걸 이쪽에 적을게.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우리는 판별식 D가 는영이다를 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판별식 D, 4분의 D를 쓸 수가 없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0. 실수 맞니? b제곱 마이너스 4ac. 실수 나오네.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러면 요때 곱은 얼마가 될 것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4 하나 찾았다, 그지? 자, 그런데 대부분 애들이 이것만 구해서 곱이 마이너스 4다? 없잖아, 당연히. 근데 만약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복된 근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여기서 2라는 근이 있었대. 그러면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2다. 그러면 얘도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요거를 만약에 fx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f의 2가 는영이 된다. 이렇게 해도 중근을 만족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4.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 플러스 2는 0. 그럼 이렇게 되면 k 값이 85가 되겠네. 그럼 k 값이 5일 때에도 이렇게 중복된 근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든 실수 k 값의 곱 해서 마이너스 20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그래서 보라색 부분이 애들이 많이 빼먹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되셨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 둘, 셋, 4개의 레벨 3가 존재하니까 숙제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해보고 안 되면 뭐 또 진행을 질문을 하면 되니까.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5차 방정식이든 몇 차 방정식이든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는 방법은 항상 동일하다. 그래서 일단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이든 세 근의 합이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곱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a분의 c까지밖에 진행이 안 되지만 3차는 3개 있으니까 두 근 곱의 합, 그래서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까지 할 수 있는 3차 방정식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마, 풀, 마. 그리고 분모는 항상 a. 그리고 분자는 a를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 b, c, d 순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라는 거. 4차 방정식의 근계는 너희가 굳이 하지 않으니까 3차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세근의 합, 두근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그럼 많이 나오는 공식은 당연히 이런 거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기억나니? 기억나죠? 그
그 다음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세제곱 되는 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 그거도 요 방정식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세제곱은 적기가 싫으네. 너무 기니까 못하겠. 괜히 지웠다. 우스. 아씨, 요거 활용할 걸 적어놓고. 아우. 적어라 너희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 그런데 우리는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했더니 2차항이 없어. 그래서 0이 돼버리겠네? 얘는 0인 거야. 두근 곱의 합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얘는 3이 되겠네. 1분의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6 해가지고 6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물론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하고 해도 상관없어. 그게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냥 난 다 구하기 싫어, 인수분해하기 싫어,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고 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됐죠? 여기 좀 요 유형이 좀 중요한 게 많아서 그냥 넘어갈랬는데 이것도 있네. 자, 세근인데 우리는 세근의 합은 알 수 있는데 두근의 합을 뭐라고 표시할 수 없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구해서 그 두근끼리 더해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문제에서 요 정도도 또 밑줄을 쳐야 되겠지. 요게 눈에 띄었다 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세근의 합을 알고 있을 때 두근의 합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할 것이다.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랬더니 요 식은 이렇게 바뀌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요 식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는 다항식에서도 이걸 전개하는 연습도 몇 번 했습니다. 나는 문자만 3개를 다 곱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나는 문자를 2개 곱하고 하나는 숫자를 곱하고 싶어. 문자 2개와 숫자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3 감마 알파죠. 그러면 다 똑같은 유형으로 해서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이런 꼴로 나오겠대. 세 번째로는 문자를 한 번만 선택하고 숫자를 2번 선택하면은 마이너스 9 감마가 나오네. 그럼 똑같은 걸로 인해서 마이너스 9 해놓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번에는 문자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숫자만 3개 선택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3번 하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으로 가도 되겠네. 자, 그럼 당연히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2가 돼버리겠구나. 두근 곱의 합 a분의 c가 되겠죠? 3이네. 그럼 여기다가 3을 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죠? 요거 마이너스 3 했더니 플러스 27. 뒤에 있는 마이너스 27 했더니 얘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해결이 가능하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어서 근을 찾아내기가 쉬우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쉽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대부분은 막 허글이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근을 구하려고 하는 시간을 만약에 소비해버리면 다른 한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이 있는데 대부분 식을 쉽게 주어주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24개까지 있으니까 12개까지 가자. 절반. 아, 다 넘겨보네. 어떻게 애들은 다 똑같지? 아, 12개까지 얼마나 남았나? 아이씨, 저것까지 해야 돼? 막, 아, 몇십 년이 바뀌어도, 몇십 년이 지나도 애들은 절대 바뀌지 않네. 애들의 생각은 다 똑같구나. 어떻게 하면, 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중학생이면 괜찮은데,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 요거 좀 눈에 띄니? 요거 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없어? 들어오니? 이게 들어오면 진짜 이제는 뭐 하나를 적고 해야 되지만 그걸 적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쫙 낼 수 있는데. 잘 보면 우리가 곱하려는 거, 물론 세근을 구해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그 세근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뭐는 뭐다, 뭐뭐는 뭐다, 이렇게 하면 알파벳 한마를 더 할 수 있잖아, 그치? 잘 보면, 여기에다가 1 더한 걸 곱하고, 여기에다가 1 더한 걸 곱하고, 여기에다가 1 더한 걸 곱하겠대, 라는 겁니다. 세근에다가 다 1을 더해서 곱하라? 물론 조리제법에서 세근을 구해서 해도 상관없긴 한데, 아, 이거 눈에 안 들어오나? 우리 형석이 조리제법 하고 있어? 아,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얘기해줘. 궁금해. 뭐 하고 있었어? 아니, 너의 풀이를 한번 듣고 싶어서. 얘기해줄 수 있나? 아, 얘기하긴 좀 그래? 이 문제 아니야? 맞아요. 맞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나 방법이 듣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것만 그냥 적어놓은 거야? 아, 안 떠오르니 혹시? 하품하지 말고, 씨. 아니, 떠오르면 진짜 빠르다니까? 1? 1 뭐? 다 1을 더해서 곱하는 거지. 아, 이게 아직 안 되나? 아, 내가 일부러 이걸 선택했는데 앞쪽에 한 걸 한 번 더 복습하려고. 얘를 근으로 만드는 방정식, 저 방정식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혹시? 네. 아, 힘든가? 됐니? 괜찮니? 요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을 나는 이렇게 적겠다라는 거야.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아까 전에 몇 번에서 한 번 했잖아. 됐니? 괜찮니? 안 되니? 안 되면 그늘 구할게. 일단 내 설명 듣고 이해되는지 봐봐. 나는 이런 형태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뭐 했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여기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는영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와서 여기다가 붙여. 그럼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베타 플러스 2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3은 0으로 바뀌겠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는 다시 알파 플러스 3, 아니지, 는영으로 하면 안 되겠네. 아, 는영이 아니네. 요 시까지는 되지.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 집어는 안 되나 저거?
이 논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저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하고 플러스 12 11 나오네? 맞죠? 자, 그러면 는영이 없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아직 부호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놔요.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2, 그 다음에 감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플러스 3이죠? 저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값들이 지금 11, 11로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해 안 되나? 그럼 직접 세근을 구해야 돼.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힘든가 보네. 근데 일단 요 방법을 조금 이해된 사람은 되게 편할 텐데, 이거. 앞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올 거거든? 일단 세근을 저렇게 복잡한 형태로 세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적어놨다. 그게 요 식하고 동일하다. 해놓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더니 이 식은 이렇게 바뀌고 저 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게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뭐 알았으면 좋겠는데 힘들겠니? 아니요. 이해되니? 네. 오, 정말이니? 네. 그러면 얘는 얘 한번 생각해 볼래? 1097번?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인데 우리가 비슷하게 나오는 형태로 나왔대.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x-알파, x-베타, 그 다음에 x-감마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야 알파의 부호와 3의 부호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려면 요 x에다가 뭘 집어넣는지를 찾아내줘야 돼. 그래서 부호가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7 플러스 18, 그 다음에 플러스 9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 양변에다가 이렇게 대입한 거야. 그랬더니 우변은 얘 두 개는 똑같이 3 플러스 알파, 3 플러스 베타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고, 요거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3 플러스 감마를 갖다 붙이고. 그럼 여기를 계산해 볼게. 여기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나? 4가 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요 부분은 뭐가 될 것이다?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근을 구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요게 좀 힘들면 그냥 인수분해 조립제법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서 해도 상관없어? 혜진이 졸리니? 아니요. 죽을래? 아닙니다. 아닙니까? 대한이 요것만 좀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본 거야. 쉽진 않겠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9번은 2차 방정식처럼 똑같이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이나 뭐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계속 써서 푸는 복잡한, 특히 3차라서 조금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어. 자,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해놔봐.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그 다음에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런데 3차 방정식은 x의 세제곱,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할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 이런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도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표 유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 자, 일단 처음부터 세근의 합, 두근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서술형은 아닌 이상 우리는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요걸로 바로 갈게. 자, 요걸 세제곱을 하고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세근의 합을 쓰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 이렇게 되겠, 감마까지 들어가야 되지. 감마 플러스 3.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근의 합은 요 방정식에 찾으면 되지. 세근의 합은 6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는 9다. 세근의 합 9.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두근곱의 합. 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플러스에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플러스에 감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이거를 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겠지? 그래서 요 식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각각 다 2개씩이네. 2개씩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상수항들 1 1 1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예, 아까 전에 우리 6 구해놨고 두근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러면 12, 15 그러면 두근곱의 합은 11 그래서 플러스 11x 이제 상수항만 구하면 끝이야. 상수항 세 번째 세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 자, 문자들 3개 곱하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 문자 2개에 숫자 하나 곱하면 알파 베타 그래서 여기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문자 하나와 숫자 2개 그러면 알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숫자만 3개 다 곱하면은 얘는 플러스 1 와우 6 마이너스 4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오죠? 얘는 0이네. 그러면 상수항은 없겠네. 그래서 는 0. 그래서 얘가 a값, 얘가 b값, c값은 0이니까 a, b, c 더하면 답은 2. 와, 제발 이런 거는 걸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못하겠다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은 거지 이거는. 못할 게 아니잖아. 99, 100 틀리지 마라. 같이 해요, 쌤.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저도 못하겠는데. 아니 너희는 할 수 있어. 아니, 나 못하겠어요. 너만 해. 와, 너무 힘드네. 어떻게든 진행하는데. 어? 아니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예? 와, 진짜 힘들다. 자, 그 다음 가볼게. 10번 이어간다. 다 돼가네. 우후. 자, 우리는 물론 이런 밑에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할 수 있겠지만 P나 F에 뭐가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3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PX라는 것은 뭐 A 해놓고 우리는 하는 방법이 있었죠. 요거 3개를 0으로 만드는 X가 쟤를 인수로 가지는 식 X-알파 적어라 요거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 하고 플러스 k라고 하면은 저 세 식이 모두 성립하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빨리 세우는 연습들을 조금 해주면 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앞쪽에서 연습을 한 2단원에 걸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 가볼까? 지금 조금 전처럼 같은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고차의 개수, 3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일단 뭐 px는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로 갖는 식을 만들자. 일단 뭐 출발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x-2, 그 다음에 x-3, 그 다음에 x-5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할 것은 2 집어넣어서 3 나오고 3 집어넣어서 4 나오고 5 집어넣어서 6 나왔네? 그러면 집어넣는 숫자보다 1 더 큰 숫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얘보다 더 1 큰 게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식 세우면 얘가 완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세근을 구해서 세근의 합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됐네. 그렇지만 우리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일단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혹시 2차항의 개수는 얘 3개 상수항들 3개 더해서 부호 반대한 거 3개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면 플러스 10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십니까? 되니? 너무한테 이해 다 돼. 승리 요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이 뒤에 거 솔직히 할 필요 없죠?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했더니 10이 우리가 원하는 세근의 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개하느라 시간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가면, 그 다음 유형도 너무 많은데? 헐! 내가 12까지 끄는 이유는 13은 이제 오메가라는 것을 너희가 외워야 되는, 오메가 다 알고 있겠지? 우후! 가자! 일찍 와서 힘들지? 네. 자. 지민이 너는 왜 힘들어? 밥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밥 사줄게. 어디 있어요? 이따 카드 줄게. 자, 요것도 앞쪽에서 많이 했던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무리혈례근을 사용할 수 있고 개수가 실수일 때만 허수혈례근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한근을 대입해서 하는 경우밖에 없다라고 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앞쪽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 와, 4차? (1111번) 가볼게. 요거 하나면 다 되지 않을까? 3차도 아니고 4차인데? 그지? 자, 일단은 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다행히 세 실수 A, B, C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허수혈례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근이 이거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을 가지고 px식을 한번 세워보자. 2차식까지는 세울 수 있으니까 가조건을 가지고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px라는 것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그러니까 플러스 2x가 되겠네. 플러스 두 근의 곱 하니까 얘는 3이 되겠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것까진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거 4제곱의 개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x의 제곱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제곱의 개수까지밖에 모르네. 그러면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2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럼 마이너스 x. 그런데 나머지는 다 미지수로 나와 있으니까 알 수가 없네. 그러면 플러스 k 놓을게. 자, 요렇게 놓고 우리는 요 나 조건으로 얘 얘기는 이거죠. 쭉 해서 P1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다항식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네, 그지?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6이네. 1 집어넣으니까 얘는 사라지죠? 그럼 6k가 되네. 얘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서 px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별거 아니네. 씨. 상수항 C. 상수항 이렇게 곱해서 C는 마이너스 6. 1차항의 개수 B.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그럼 마이너스 7x니까 B는 마이너스 7. 2차항의 개수가 A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결정 나겠네, 그치? 그럼 두 개 곱해서 얘를 더하면 결국 답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다음 4번. 괜찮니, 승리야? 졸려 보인다? 아, 힘들어. 야, 하나 남았다. 다음에 할까? 네. 11 정도까지 괜찮다, 그래. 아, 너무 힘들다. 너무 배고파요. 몇 번 카드 줄까?